배수장님 어제 늦은 밤까지 방송하시느라 고생하셨죠? 아우, 나 어제 막 너무 막 힘들 정도로 그죠? 개표 방송의 경우에는 항상 그렇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유독 끝까지 또 이제 이 출구 조사하고 많이 틀렸어요. 네, 예. 그 바람에 더 이 눈을 그냥 개슴절에 뜨고서 또 예. 개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또 우리 TBC 시청자분들의 격려, 항상 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꾹 눌러주시고 보내주시는 우리 애청자 덕분에 버텼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 선택은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심의 결정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 상당히 이재명 포비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선거였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논란 또 선거 막판에 돌발 변수, 유시민 작가의 독설 등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번 선거의 구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매우 또 그것이 가장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대선 결과를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이제 선거 당시 후보죠. 김문수 후보와의 득표율 차이가 8.27%포인트.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였잖아요. 뭐 수치상으로 확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이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 이재명 후보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참패, 보수의 정말 무너지는 그런 무기력함을 볼 수 있는,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것이 더 강했다고 봅니다. 네. 지난 대선하고는 분명히 정달화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번의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심지어는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두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 유세를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집안 내부가 무너져 버린 상황. 두 번째로는 심지어는 단일화를 기대했던 이준석 후보마저도 일절 거절당하고 단일화를 시도해 볼 수가 없었던 상황. 이런 것들 자체가 지난 대선이 깻잎 한 장 차이였다면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정말 거의 90만 표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289만 표 차이. 한 언론사의 주필이 이야기했던 200만 표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차이가 나는 참패가 벌어진 상황인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득표 아니고 그 역대 최다 득표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 득표율은 넘지 못해요. 예.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이 49.42%입니다. 예. 앞으로 이 사이좋게 지내라. 네. 이런 국민의 메시지가 4-2로 표명되지 않았나. 저는 가끔씩 무서워요. 네. 데이터 분석을 하지만 네. 이런 숫자가 그냥 덜컥 주어진 것은 아니다. 분명히 통합을 의미하고 국민들에게 강한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배 소장님 더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잠시 무섭나요? 아니 안 네네. 무섭습니다. 예. 신선하죠. 네. 지금 지역별로 분석을 해보면 지도를 놓고 보면 딱 이렇게 동서로 갈라지는 모습인데 뭐 이런 모습은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익숙하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서청 동홍 현상이죠. 네. 서쪽은 파란색, 동쪽은 이제 적색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대선의 경우에는 항상 보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동홍이 어자 모양이 됩니다. 그거는 아, 충청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여기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대선은 하다가 이제 하면서 당선이 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어자가 아니라 이자였어요. 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선거의 최종 결과에는 상당히 충청권이 중요하구나. 결국 네. 이번 대선도 충청권의 캐스팅 보트 성격과 역할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거 결과만큼이나 TK 표심의 향방도 관심이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TK에서 66%, 67% 이렇게 얻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23%, 25%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TK의 민심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그렇죠. 이제 사실은 TK도 초반 무너졌어요. 그것이 이제 중반 또 종반전으로 가면서 결집이 됐죠. 그랬던 이유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층의 결집, 또 하나가 이제
돌발 변수들이 많았죠. 예, 예. 그것이 이제 TK 민심을 분노케 하면서 본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던 이유가 됐던 것이고,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 예. 지원 유세, 이 부분도 상당히 TK의 민심 또 심지어는 일부 PK까지도 결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안 그랬다면은 TK까지도 철저하게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서문시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녀간 이후에 그 상인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투표 안 하려고 했는데 박 전 대통령 보고 투표소로 간다 아이가, 이게 사실은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컸다. 말 그대로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가 홍준표 전 시장을 비롯해서 철저하게 와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메꿔줬던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이른바 선거의 여왕. 실제로 충북 옥천 선거에서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충북이 다 졌는데도 옥천을 이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영향력을 또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당 입장에서 보면 다 미흡할 것 같아요. 그 당연히 보수 입장에서는 70% 이상의 지지를 끌어냈어야만 했고, 그렇죠. 또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입장에서는 30%를 목표로 했었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이걸 다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시고 보면 예. 호남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80% 그래, 넘었죠. 또는 이상을 예. 득표를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고정 10% 예. 정도밖에 예.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고정된 호남의 이 일방적이고 또는 특정 정당의 쏠림? 쏠림 현상을 예, 예. 극복을 해야 돼요. 예, 예. 계속 언제까지 우리 정치 구조가 이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개헌을 통해서 권력 구조의 개편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패배 원인 역시 단일화 실패가 가장 큰가요? 저는 우선 뭐 이유를 따진다면 예. 비상계엄이죠. 제일 큰 원인 제공. 없어서도 예. 될 그런 대선을 통해서 예. 결과적으로는 이 보수 붕괴마저도 또 재차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이고, 단일화도 이제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도 중요하고 그 전에 네. 한덕수 예. 이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도 정말 파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미 빅 플랫폼이라든지 빅 텐트 자체가 또 가동될 수 없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준석 후보와의 연결도 안 됐던 것이고, 말 그대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예. 그 사자성 아닙니까? 예. 뭉살 헛죽. 예. 그것이 뭉살 헛죽. 예. 그것이 이 새기고 또 새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였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자 이제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 패배 책임론 당연히 나올 거고 이 수습 과정에서의 당내 내홍 국민의힘 말입니다. 극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정말 대혼란, 아수라장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좀 더 격차가 좁혀진 그런 결과, 예. 49대 한 44, 5 정도 됐더라면 또 힘을 가지고 동력을 가지고 당권 수호 이렇게 또 예. 나갈 수도 있을 텐데 41이니까 또 애매해요. 예. 그러면은 또 이른바 친 김문수 이 지지 세력이 있을 겁니다. 이른바 친수파죠. 또 네. 여기다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네. 친한파. 네. 또 여기는 친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대결하다가 예. 어느 한쪽도 근본적인 문제, 왜 보수가 실력이 없다, 보수가 흩어지고 서로 간에 이간질에 놀아난다,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보수로서의 보수 진영의 또 이 지지층들의 여론을 대변해주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하나도 부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배추도사는 이 국민의힘이 여당이 이 경포정, 사포정에 대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네. 40대를 포기한 그 얘기 정당. 하셨죠? 예, 기억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예, 기억나실 거예요. 예. 이미 경기도를 이야기했던 예. 배추도선 네. 이미 40대를 40대가 50대 되고 예. 50대 50대 이번에도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까지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어요. 예, 40대 예. 50대는 물론이고 예. 60대도 그러면 국민의힘일 줄 알았는데 예.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수습하느냐인데 지금 보면은 전개될 양상이 원만하게 또는 순조롭게 또는 근본적인 이 보수 혁신을 향한 이 대세김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저는 생각되는 게 구심점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수습을 하려면 구심점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우리는 리더도 필요하고 네. 팔로워도 필요한 거죠. 네. 근데 지금 보수는 민주당을 보십시오. 초일극 체제를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초일극 체제를 비판할 명분을 쓰려면 적어도 뭉쳐야죠. 그리고 여기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구심점은 둘째치고 팔로워도 없는 겁니다. 이른바 리더, 구심점도 없고 또 팔로워, 따라야 되는 사람도 없고 다 내가 잘났어. 난 안 따를 거야. 네. 난 우리 이 계파의 정치 세력의 이익이 우선이야. 당내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세력을 주도할 수 있는 구심점도 중요하지만 이걸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야, 오거나이즈 할. 그렇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네. 라고 영어를 좀 하시고 아니요.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럴 나온. 때 우리가 예. 이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통상 외교를 나가셔도 아니, 됩니다. 아닙니다. 트럼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 갈까요? 저는 일단은 비대위 예. 체제가 되고 네. 8월 정도를 조기 전당대회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는 네. 그것도 쉽지 그렇게 않죠. 빨리 가기도 힘들 겁니다. 예.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9월, 10월 정도에 가서야 겨우 간신히.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당장 내년 6월이 이제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인데 예. 사실상 올 연말부터 지방선거 체제로 돌아가거든요. 여당은 벌써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일 텐데 그런 기회마저도 시기마저도 놓치게 되는 거 아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기로 보입니다. 팔로우가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와닿습니다. 예. 소장님. 자, 보수톱과 TK 정치권의 변화도 예상이 되는데 이 혼란기 대아수라장에서의 역할은 뭘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역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 보수에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 예. 내가 리드하겠다. 네. 또는 내가 거부하겠다. 이런 정말 분위기를 깨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다독거리고 중재자가 필요해요. 이걸 중재자가 필요하고 이건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 TK 예. 역할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고 예. 또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면 여기에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TK라야 가능을 해요. 실제로 우리 보시면은 이 TK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정치사의 한두 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 오히려 희생을 하고서라도 이 보수 내에 혁신을 해야 되겠다. 보수 내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돼. 그럴 때 나섰던 것이 바로 TK였어요. 예. 바로 제가 또 경주 배신이니까 예. 또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 역할을 저는 TK가 용기 있게 내려놓더라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적어도 그래 보수의 심장이라고 심장이 뜸 뛰어줄 때 이 혁신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 엔진의 역할, 심장 같은 엔진의 역할을 TK가 해야 된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고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경통안이다. 경통안. 무슨 말씀이냐면 예. 경제 회복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고집에서가 아니라 뭐 지역 화폐도 중요하겠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국가의 경쟁력, 성장력 기반을 가져갈 수 있는 지금 통상 이 경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와 맞상대를 해서 관세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정말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100년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저는 통합입니다. 예. 정말 내란 세력으로 몰아서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 주도권 잡기에 나선다 그러면 저는 폭망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법치주의에 의해서 단죄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것은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 외에는 포용하는 말 그대로 2차 대전 이후에 이 독일에 부역했던 그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다 모든 독일 국민들을 알았던 예. 드골의 톨레랑스 예. 관용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불어도 안 해요. 네. 멜스부프. 네. 네, 멜스. 그래서 이제 이런 파스타 아닌가요? 예. 독일 프랑스 프랑스. 예. 이탈리아. 예. 라자냐. 네네. 이탈리아. 주요 예. 그래서 이런 톨레랑스를 통해서 말 그대로 관용을 실천해야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 없이 반복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포용의 통합의 정부가 안 되거든요. 네. 마지막 저는 안보가 중요합니다. 네. 한미 동맹이야 말할 것도 없는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이고 일본과의 또 관계 또 과거사로 돌아갈 겁니까? 또 으르렁거릴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국교 60주년 정상화 기념회입니다. 올해 그 이정표를 정말 오타니와 손흥민의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말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지금 위성당 실장인가요? 예. 그다음에 이종석 예. 국정원장 예. 대화주의자들입니다. 네. 또 러시아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이들을 통해서 남북 관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의 어처구니 없는 그런 도발 태도를 우리가 좌시해서는 또 안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균형된 외교 안보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예. 정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